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8장에서 이제 연산자 중복 정의하고 그리고 프렌드 키워드, 함수, 클래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죠. 제가 아는 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자, 이번에는 9장인데요. 제목이 상속입니다. 이 장의 제목이 상속, inheritance라고 하고요. 객체지향 개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제가 상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도 일부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죠? 이 상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는 부모한테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 이제 저를 넣으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것도 있고 어머니를 닮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또 저의 정체성, 그죠? 이러한 아이덴티파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금전적이나 재산적으로 바라볼 때도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한테 무언가를 상속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상속을 해주고 가시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상속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상속을 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코드의 재활용입니다. 공통된 것들은 부모 클래스에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아서 각각의 이제 여러 자식 클래스로 이제 생성이 되면서 그 클래스를 상속받으면서 이제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기들처럼 그 클래스로부터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같은 그 상속을 받은 클래스 자식 클래스들은 전부 다 똑같은 부모가 들고 있는 멤버들을 다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상속이라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또 상속에서 가장 이 부분을 좀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조상 없는 자손이 있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먼저 태어났어요? 자식이 먼저 태어났어요? 부모가 당연히 먼저 태어나서 자식이 나타난 거죠. 자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 부분도 부모 클래스가 아무리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도 부모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점, 이 부분 하나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갈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상속은 상당히 객체지향 개념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상속 일환이라는 것이 이제 1절인데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상속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상속세가 어쩌니 뭐 증여세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TV에서 많이 떠들죠. 그죠? 근데 왜 상속세를 내야 되는지 저는 알다가도 잘 모르겠네요. 그게 불로소득이라서 그런 건가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자식들한테 주는 건데 왜 그거를 저는 그거는 알다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나라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뭐 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죠? 예. 아무튼 이거 왜 갑자기 커졌죠? 이렇게. 예. 자, 우리는 부모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그죠? 있으며, 우리가 재산을 또 내가 또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재테크나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일을 하면서 등등을 해서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재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말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산을 추가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어, 클래스 즉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상속의 개념과는 이제 조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재산을 까먹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 현실 세계에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은 여기 프로그램상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게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보죠.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은 기존에 존재하는 클래스로 기존에 존재하는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죠. 그죠? 클래스로부터 속성, 뭐예요? 멤버 변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작, 멤버 함수입니다. 그죠? 함수, 멤버 메소드라고 하죠. 동작을 이어받고 자신이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기법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속은 이미 작성되고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어서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개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객체 지향의 기술이죠. 이미 검증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상속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면 더욱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거대한 좀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하나씩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 나가면 테스트 자체도 한 번에 뭉뚱그려서 해야 되다 보면 상당한 디버깅 시간도 디버깅을 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절차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부모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또 자식 클래스를 만들고 또 테스트를 하고 또 자식 클래스 밑에 또 자손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각각 또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업에서는 단위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걸 통합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또한 상속을 이용을 하면 코드의 중복, 왜? 부모 클래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멤버들을 상속을 받으니 기존에 필요했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카 클래스가 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카 클래스 모든 자동차에는 속도도 있고 엔진을 키는 시동을 하는 거는 기능도 있고 뭐 와이퍼 기능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러한 공통된 기능 외에도 이제 그러한 공통된 기능들은 카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에 모으고 그러한 공통된 기능들을 자식 클래스들이 상속을 받음으로써
부모 클래스에 있는 차의 기본적인 기능은 전부 자식 클래스들이 상속을 받아서, 그죠? 상속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코드의 재활용이 높다라는 거죠. 부모 클래스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포츠카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전기차도 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도 될 수도 있고 수소차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각각은 전부 다 와이퍼 작동 기능, 엔진 기능, 시동 거는 기능, 문 내리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자식 클래스들은 스포츠카라면 굉장히 뭐 스포츠카 모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위에 뭐 이렇게 뭡니까? 네, 저 뭐죠? 위에 뭐 이렇게 오픈카처럼 만들 수도 있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전기의 기능이 들어가서 이제 배터리를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상속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코드의 크기가 작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코드가 작아진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바이트 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코드의 크기가 작아질 뿐이에요. 코드의 크기가. 그러니까 코드량이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으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건 잘 살았을 때의 얘기예요. 말아먹을 때도 있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돈을 좀 더 벌어서 이렇게 자동차도 살 수도 있고 또 집을 한 채 더 살 수도 있고 돈을 벌어서 그거는 자식 클래스가 좀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죠. 그죠? 그래서 상속을 이용을 하면 쉽게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코드를 재활용함으로써 그 시간을 절약을 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죠. 코드의 생산하는 뭐 생산성을 그죠? 아유 발음이 안 됩니까? 그죠? 예.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상속이란 이미 존재하는 클래스로부터 멤버들을 물려받는 것이다. 이미 앞서 봤고요. 이미 존재하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 하고, 자, 여기서 부모 클래스, 제가 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부모 클래스, 리꼴리꼴, 조상 클래스, 이꼴이꼴, 그리고 슈퍼 클래스, 이꼴이꼴, 베이스 클래스, 또는 기반 클래스, 뭐 다 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에 대응하는 게 자식 클래스가 되고요. 그리고 조상 클래스에 대응되는 게 자손 클래스가 되죠. 그리고 슈퍼 클래스에 대응되는 게 서브 클래스라고 하고요. 베이스 클래스에서는 파생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반 클래스도 마찬가지 파생 클래스, 딜라이브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를 참고해 보면 레퍼런스에서는 이제 슈퍼, 서브 클래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베이스 클래스와 기반 클래스는 이거는 영어일 뿐이고, 그죠? 이거는 베이스, 기반이 된다고 해서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이 됐다라고 해서 파생 클래스라고 칭을 해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세 가지고요. 전부 다 동일한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적을 보시더라도 아니면 어떠한 서칭을 해서
누구는 부모 자식, 누구는 조상 자손, 누구는 슈퍼 서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 조상 클래스, 자손 클래스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다음과 같은 구문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먼저 자식 클래스 명을 클래스라고 하고 자식 클래스 명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봤듯이 이거 앞에서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콜론 하나 붙이고 접근 지정자, 여기서 말하는 접근 지정자는 public, private, protected 이거에 따라서 또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public을 쓰기는 많이 쓰는데 때때로 private나 protected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니까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상속받을 대상, 즉 부모 클래스 명을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얘가 들고 있는 멤버들은 이 차일드 클래스에 다 상속이 됩니다. 아시겠죠? 상속이 되고 우리는 이것들을 부모 클래스에 선언된 것을 무엇이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게 이제 문법이에요. 신텍스. 아시겠죠? 예. 자, 스포츠카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 추가로 스포츠카에 필요한 장치, 예를 들어서 터보 차저, 그죠? 터보 모드가 있겠죠, 그죠? 스포츠카에는 터보 모드 딱 키면 갑자기 막 우웅 하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일반 차에는 그냥 일반적인 차에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차나 스포츠카나 뭐 공통적인 기능들은 여러 가지가 많죠. 도어도 있고 문 열고 닫고 와이퍼 키고 헤드라이트 키고 본네트 열고 뭐 트렁크 열고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해요. 그죠? 시동 거는 거. 그죠? 근데 단지 부모 클래스는 그러한 일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상속받으면 그만큼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은 한번 상속받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그거는 코드로 따로 자식 클래스에서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코드의 재활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자식 클래스에서는 스포츠카에 맞게끔 터보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상속을 하겠습니까? 상속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익스텐드죠. 익스텐드라는 것은 확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키워드를 안 줍니다. 자바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속받을 클래스가 B라면 B 클래스 B 하고 익스텐즈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 익스텐즈의 뜻이 확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속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기능, 코드의 재활용도 이용하지만 좀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확장이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아무것도 여기에 추가를 해주지 않았다. 그럼 확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속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죠? 그냥 조상 클래스 거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넓게 확장을 해나가고 기능을 추가하고 또 무슨 기능을 추가하고 TV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원 켜고 끄고는 다 동일하게 있어요. 볼륨 업다운, 채널 업다운 다 동일해요.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스마트 TV도 있고 뭐 인공지능을 탑재한 TV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TV라는 클래스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다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포츠카를 위한 클래스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그죠? 예, 다시 작성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자동차를 나타내는 클래스인 카 클래스를 상속을 받으면 구태여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 그렇게 적어줄 거면 독립 클래스가 돼버리고, 그렇게 해봐야 코드의 비효율적인 것만 되고 관계도 안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슈퍼카를 나타내는 클래스인 스포츠카를 작성하는 것이 코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성하는 시간도 오히려 짧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아울러 뭐예요? 코드의 재활용, 그리고 신뢰성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클래스를 정의해서 상속의 개념을 우리가 다음 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봅니다. 자, 클래스 카가 있네요. 카에는 멤버 변수 int speed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클래스에서 스포츠카 해서 상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접근 제어자가 public입니다. 그래서 카를 외부에도 다 오픈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얘는 멤버가 몇 개가 돼요? 그쵸? 2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적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int speed까지 이렇게 붙이면 이거하고는 서로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클래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을 해줌으로써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런 상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를 우리는 Direct Rel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적 관계라고 해요. 왜? 조상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가 하나라도 추가가 되든지 멤버 함수가 하나라도 추가가 되든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자식 클래스에서도 멤버가 더 늘어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변화는 자손의 클래스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되려 반대로 자손 클래스의 변화는 조상 클래스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직접적 관계인 조상 클래스가 변하면 자손 클래스도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아시겠죠? 예. 그래서 클래스 간의 상속은 우리 UML, 그죠? 요거는 제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들어왔을 때 UML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상속 계층도 그리고 클래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도식화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표시할 경우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로 실선이 점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선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도면에 우리가 UML로 작성을 하면 아하 이렇게 요거 관계를 보면 스포츠카가 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는 모든 멤버들을 전부 상속받고 자신이 필요한 멤버를 추가하기 때문에, 근데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추가를 안 할 경우라면 상속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 그죠? 추가하기 때문에 항상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카 클래스에는 스피드만 이렇게 있어. 그죠? 근데 자식 클래스에는 터보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상속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카 클래스예요. 근데 여기에 스포츠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럼 이만큼 해서 이게 스포츠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카 클래스가 되고 이거는 스포츠카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는 상속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죠? 예,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 클래스는 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 변수는 물론 포함하고 추가로 자기 자신이 정의한 선언한 터보라는 변수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얘는 부모 클래스는 한 개, 자식 클래스는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속에 상속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멤버 변수나 멤버들이 늘어나겠죠.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역으로 타고 올라가서 부모 클래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멤버들은 줄어들겠네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상속을 할 때 나타낼 때 확장, 익스텐드 또는 파생, 딜라이브 그죠?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상속을 하게 되면 멤버가 늘어난다. 즉 증가하기 때문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 클래스로 올라가면 갈수록 멤버는 줄어들죠. 맞잖아요. 줄어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 클래스에서는 절대 이 터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본 자체가 아예 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근본 자체가 스포츠카기 때문에 이걸 상속받았기에 스피드도 사용할 수 있고 터보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근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근본을 모르면 그러니까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본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만은 이 근본 그죠? 뿌리 근자예요. 그죠? 이 뿌리를 잘 알아야 자기 뿌리에 요거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아 이거는 접근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근본이라는 얘기를 많이 쓸 텐데 여러분들이 그 근본이라는 거, 즉 자료형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주어진 것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에러가 터지죠. 맞나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상기를 시켰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예.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상속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많이 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의 예를 표로 정리를 해보면
뭐 이거는 현업의 내용과는 사뭇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되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되게 부모 클래스들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 특징을 많이 지녀요. 실체가 없는 자식 클래스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실존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런 상징성 그리고 정체성을 표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애니멀 하면 이거는 동물은 정말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거는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는 라이온, дог, 캣 이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물이잖아요. 동물이고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물은 맞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동물들이죠. 우리가 실존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동물이라고 아우르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모니터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모니터라고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고 있죠. 프로덕트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또 바이크,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자전거에는 뭐 24단 자전거도 있고 하이브리드 자전거도 있고 로드도 있고 MTB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전기 자전거도 요즘에 나오고 맞죠? 예. 베이클 탈 것이에요. 이동 수단. 그죠? 그럼 여기에는 정말 많죠. 자동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트럭, 보트, 모터사이클, 뭐 바이시클,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비행기도 있고요. 그죠? 또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스튜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호하죠. 추상적이죠. 왜? 대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맞잖아요. 중학생도 있고 그죠? 예.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에는 우리가 직급 체계가 다 있지만 통틀어서 직원이라고 하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대리도 있고 사원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인턴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단 말이에요. 도형도 마찬가지. 사각형, 렉탱글도 있고 트라이앵글, 서클 또 뭐 있습니까? 다각형도 있고 그죠? 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다. 자식 클래스는 그죠? 예. 그래서 앞서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뭐 조상 클래스, 기반 클래스 다 동일하고요.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 파생 클래스, 딜라이브 클래스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자손 클래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더 추가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상, 자손 클래스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이제 상속의 구체적인 뭐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 본 거예요. 맞나요? 예. 자, 상속에 대한 개념과 상속에 대한 예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봤고요. 시간이 좀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역시 이론 시간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상속이 무엇이다. 그리고 상속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예요? 상속은 하는 이유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죠?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